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을 사랑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고 창조하는 것의 기쁨을 느끼는 저로리가 여러분들에게 맛이 있는 책을 로스팅해 드릴게요. Book Roasting for You. 시작할게요.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미세먼지가 오늘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둘째 연우 축구를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축구 단톡방에서 어머님들하고 좀 디스커스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저처럼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에 뭐 쉬거나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냥 판단으로 빠지거나 가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북 로스팅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감정 연습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좋아하는 책이에요. 감정을 이용해 원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22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앞면 한번 같이 살펴보죠. 마케팅 뭐 문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앞면에 있는 내용들이 이 책을 좀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문구들인 거죠.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써 있고요. 감정을 통해 내 안의 무한한 힘에 연결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다시 자기 내면의 안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추천사를 잭 캠필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죠. 이분이 썼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이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교환학생을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일부러 미주리주를 선택을 했어요. 시골 쪽을 선택을 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한국인이 아예 없는 것에 이제 포인트를 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 호의나 친절을 베풀었던 미국 가정, 그러니까 제 룸메이트 식구들도 그렇고, 뭐,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 교환학생 미국 미주리주로 갔던 것이. 근데 그때 한 집에서 이제 한 어머니가 미국 어머니가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옛날부터 있던 책이거든요. 이 닭고기 수프는 그거 이제 마음을 울리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저자가 잭 캔필드인데 이제 이분이 뭐 이런 그 내면 관련된 그러니까 감정과 관련된 이런 책들의 추천사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분이랑 똑같이 이거는 이제 그 저자가 제리 앤 에스더 힉스인데 이 제리 앤 에스더 힉스 저자분들의 책의 추천사를 항시 웨인 다이어 이분이랑 잭 캔필드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웨인 다이어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뒷면에 행복한 이기주의자인데 행복의 이기주의자로 써 있네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가 웨인 다이어인데 이분이 이제 추천사를 이 책은 삶 전체를 이해하고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청사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삶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이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 매혹적인 책은 감정을 이용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안내해 줄 것이며 기쁨에 넘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자 소개해 볼게요. 제리 앤 에스더 힉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 기분이 더 좋을수록 더 좋은 것을 끌어당긴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그 제일 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끌어당기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할 때나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내뿜는 그 에너지 진동수가 내 기분이 좋은, 그러니까 뭐 보통 감사함을 느낄 때나 기쁨을 느낄 때, 뭐 만족감을 느낄 때, 성취감을 느낄 때, 뭐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에너지 레벨도 저 윗단계로 올라가죠. 그래서 기분이 일단 좋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고 나한테 오는 것들도 긍정적인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저조하게 축 기분이 처질 때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항상 저도 가슴에 담아두고서 내 에너지 진동수 레벨, 내가 내뿜고 있는 에너지 파장을 좋은 긍정적인 주파수로 내뿜으려고 항상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자인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 부부는 1986년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 정기 워크숍을 통해서 돈, 건강, 인간관계 등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해왔다.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들의 메시지는 웨인 다이어, 행복한 이기주의자, 루이스 헤이, 치유, 잭 캔필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등과 같은 유명 저자들과 영성 지도자들의 저서, 강의,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07년을 전후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제로 한 론다 번의 시크릿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론다 번은 힉스 부부의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에 제작진과 함께 참가해 녹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책으로 출간한 바 있다. 여러분들 시크릿이란 책은 많이들 아시죠? 요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은 더 기분 좋은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해가는 의식적 창조자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존재의 본래 상태인 웰빙, 행복을 삶에 허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허용의 기술 실천 매뉴얼이다. 우주 보편의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 속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22가지 행복 창조 연습은 당신이 바라는 어떤 소망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이다. 네,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차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챕터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진실. 그래서 22단계 감정 안내 눈금에 대하여 끌어당김의 힘을 개선시킬 22가지 연습. 자기 얼굴에 스마일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이름이 이제 감정 연습으로 네이밍을 했잖아요. 원제는 물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분들이 쓴 책을 2권으로 분권해서 낸 건데 아무튼 감정 연습이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출판사에서 나비랑 북수라는 출판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챕터를 나눠놨어요. 감정 연습 1, 희망에서 열정으로. 연습 1, 미친 듯이 감사하기. 연습 2, 마법의 창조 상자. 연습 3, 창조 워크숍. 연습 4, 가상현실 게임. 그 다음 챕터, 감정 연습 2, 반응적인 삶에서 의식적인 삶으로. 제가 이 육아에서도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아이의 행동이나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에서 부모인, 양육자인 우리의 반응이 그냥 반응적인,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더 와닿거든요. 반응적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그냥 반응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의식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결과나 이 의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해서 반응하는, 그렇게 하는 게 육아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나오죠. 반응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의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하부 연습들 읽어볼게요. 연습 5, 번영 게임. 연습 6, 명상. 연습 7, 꿈 평가하기. 연습 8, 긍정 노트. 연습 9, 대본 쓰기. 연습 10, 내가 할 일, 우주가 할 일. 연습 11, 시간 마디별 의도하기.
다음 챕터는 감정 연습 4예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연습 12, 만약 뭐뭐라면 얼마나 멋질까? 연습 13, 어떤 생각이 더 기분 좋게 느껴집니까? 연습 14, 잡동사니 치우기. 연습 15, 10만원 지갑 게임. 연습 16, 선회하기. 연습 17, 초점 바퀴. 저 초점 바퀴 되게 좋아해요. 연습 18, 느낌자리 찾아내기. 그 다음 챕터 감정 연습 4, 불안함에서 평온함으로. 불안함도 저 밑에 있는 감정이고 에너지 진동 레벨이 평온함은 저 상위에 있는 레벨이죠. 지옥계 천상계라고 이게 네이밍해보면 천상계 감정들이 이제 평온함 뭐 이런 거잖아요. 연습 19, 풍요를 위해 저항 내려놓기. 연습 20, 매니저에게 맡기기. 연습 21, 본연의 건강 회복하기. 연습 22, 감정 눈금 위쪽으로 옮겨가기. 이 표현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정 눈금, 그러니까 감정 스케일을 이제 눈금화해가지고 저 윗 레벨로 올라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책 이런 것도 보면은 항상 그 의식혁명이나 뭐 이런 의식 레벨 수준 보면은 이게 항상 이제 수직해가지고 저 위에가 이제 의식이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감정 눈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제 이름은요, ask and it is given이에요. 이거를 이제 분절해가지고 앞에 내용을 유쾌한 창조자라는 네이밍으로 냈고 그 뒤에 내용을 감정 연습이라는 책으로 번역해서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거 읽어볼게요. 초점 바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북 리스팅 해볼게요. 초점 바퀴. 사람들은 각자의 체험 속에서 어떤 신념들을 갖게 되는데 흔히 그 신념들은 소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진동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런 신념들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유쾌하지도 않은 그 신념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변명하면서 주장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진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물질화되고 만져서 알 수 있게 되고 정의할 수 있는 현실 또는 사실로 구현된 유일한 이유는 누군가가 그렇게 되도록 그것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이게 물질화돼서 이게 실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고파, 그러니까 사고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물질화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감정이나 사고들 이런 것들은 사실 물질화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물질화가 돼가지고 내가 만져지고 이게 실현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그거에 당신이 계속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하지만 단지 누군가가 그렇게 그의 현실을 창조했기 때문에 당신이 또는 당신이 앞으로 창조할 것들이 그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이 시기의 사실과 사건들을 문서화하는 시도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종종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진동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사하고 문서화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자신의 체험 속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사실이 당신 삶의 체험에서도 확인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실을 주시하면서 그것과 진동적인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의 삶 속에 그에 부합되는 체험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나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용어는 이 힉스 부부가 강의할 때 이제 쓰고 있는 그러니까 뭐 신을 통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단지 누군가가 그것을 주시하여 사실로 만들었을 뿐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 왔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그것을 자신들의 체험 속으로 끌어왔지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와 같은 것을 내 현실에 창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당신이 원하는 사실도 많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사실도 많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들만 주시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것들을 삶의 사실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은 것만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품어온 생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생각 경향 중에서 어떤 것들은 당신에게 지극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 바퀴 가정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진동 경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더 기분 좋은 생각을 찾는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끌어당김 자력을 더 개선시키는 과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또는 자신의 느낌이 더욱 명료해지기를 바랄 때는 언제라도 이 과정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실행하기를 권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낄 때는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에너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이유는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로 인해 당신이 그 주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주제에 대해 초점 바퀴 과정을 적용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개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 초점 바퀴 과정을 실행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읽어드리다가 지금 둘째가 그 축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업을 하고 이따 다시 읽어드릴게요. 잠시만, coming soon. 네, 여러분. 축구 다녀왔어요. 오늘 잘 했고요. 바로 이어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내가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은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드렸던 말씀은. 그러니까 초점 바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싫어하면서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내 초점은, 그러니까 내 주의를 거기에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물질화돼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낭독을.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소망과 일치하는 보편적인 진술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과 조화를 이루는 진술을 찾아냅니다. 당신이 그러한 진술을 찾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망과 조화를 이루는 진술은 당신의 기분을 달래서 좀 더 좋은 기분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단 그런 진술을 찾아내 잠시라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심지어 그 진술을 더 증폭시키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면, 혹은 그 진술과 관련된 뭔가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요컨대 당신이 온화하고
위안이 되는 진술을 찾아내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이 가세할 수 있도록 최소한 17초 정도 집중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 새로운 신념, 진술은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저자분들은 17초를 집중하라고 서술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다른 책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진술이라는 거를 영어로는 그냥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써 보실 수도 있을 거고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이랄까?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생각에 최소한 at least 17초 정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그 사고력은 추진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초점 바퀴 과정의 예를 들어볼게요. 한 장의 종이 위에 커다란 원을 그린 다음 그 원의 한 가운데에 직경이 5cm 정도 되는 작은 원을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 뒤로 물러나서 그 작은 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눈이 그 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이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했던 과거의 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냅니다.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좋아. 이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알아.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주제와 관련해 자신이 원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까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답니다. 예를 또 들어볼게요. 나는 뚱뚱하게 느낀다. 그래서 날씬한 느낌을 원한다. 나는 가난하게 느낀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싶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을 원한다.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존중받는 느낌을 원한다. 나는 아픈 느낌이 든다. 그래서 건강함을 느끼고 싶다. 나는 무기력함을 느낀다. 그래서 내 자신의 힘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쓰셨다면은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를 이루는 진술을 찾아내셔서 커다란 원의 바깥쪽 둘레에 적어보세요. 원하는 것과 충분히 가깝게 일치하는 진술을 찾게 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느낌으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진술이 소망과 일치되지 않아서 여러분을 그 바퀴, 그 원이 2개 그려져 있는 모습을 지칭해서 바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바퀴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지 아니면 그 진술이 나의 소망에 충분히 가까워서 그 바퀴에 머무르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초점 바퀴 과정이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진술을 쓸 때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그 진술은 평소에 여러분이 믿고 있던 보편적인 진술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소망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적어도 17초 정도 집중하면 그 생각과 비슷한 다른 생각이 가세하게 되고 그 생각들이 합쳐지면서 그 생각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드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특정 진술을 할 때보다 보편적인 진술을 할 때 더 순수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점 바퀴 과정의 힘은 자신이 이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보편 진술을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진술을 17초 또는 그 이상 유지하게 되면 자신의 소망과 더욱 가까운 그런 순수한 진동, 이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발산하게 된다는 거. 순수한 진동을 한번 발산해 보세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실행하는 준비를 하는 중이고 여러분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몸 상태가 기분 좋게 느껴져. 내 무릎은 튼튼해. 제가 요즘 무릎이 안 좋더라고요. 오른쪽 무릎이 꼭 통증이 있어요. 무리하면은. 그리고 컨디션 안 좋으면 요새는 몸이 좀 아파요. 근데 이렇게 한번 내가 그 진술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진술부터 나는 몸 상태가 기분 좋게 느껴져요 라고 쓴다면 여러분은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책에서는. 내가 그 진술은 나는 몸 상태가 기분 좋게 느껴져 라고 했는데 그 진술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신의 현재 상태인 뚱뚱한 느낌이나 아픈 무릎에 대한 느낌을 그 진술이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술이 보편적인 진술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특정한 진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또 표현할 수가 있냐면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는 열차에 올라타려다가 튕겨져 나가는 것, 이것과 같다는 거죠. 아주 빠르게 돌고 있는 회전목마에 올라타려고 시도하는 모습,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빨라서 탈 수도 없겠죠. 하지만 회전목마의 속도를 늦추며 탈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속도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그 위에서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 이 초점 바퀴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바퀴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 자신의 신념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죠. 그렇게 한 후 우리는 우리 진동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진술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는 몸이 나의 생각에 반응한다는 것을 안다. 이런 진술 어때요? 좋죠.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진술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이 진술도 우리가 약간 기분이 화나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이것 역시도 정말 좋은 시작 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전바퀴를 시작할 때 그 시작 지점을 먼저 이 진술로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우리가 다른 진술을 찾아서 느껴본 뒤에 말해보는 거예요. 내 몸의 대부분은 잘 기능하고 있다. 이 진술은 어떠세요?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그거를 믿고 있어요. 이 진술은 괜찮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전목마에 머무를 수 있어요. 이 진술을 그 아까 그린 원 주위에 쓴 뒤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의 기분은 꽤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우주가 우리의 진동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이 진술은 바퀴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진술을 해보는 거예요. 몸은 나를 위해 잘 기능해 왔다. 이 진술, 이것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진술은 바퀴에 머물러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은 조금씩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나 자신에 대해 그렇게 화가 많이 나지 않는 상태. 이럴 때 여러분의 진동은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점 바퀴의 과정, 이 힘을 증가시키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생각을 찾아내면 계속해서 그 진수를 커다란 원, 그 바퀴의 둘레에 써내려가는 거죠. 시계로 표현을 해보자면 12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1시 방향, 2시 방향을 지나서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진술문이 12개가 될 때까지 써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은 때때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 힘과 운동량이 충분히 강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생각이 충분히 너무 강해져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초점바퀴 게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와 가까운 생각들을 먼저 찾아내서 원하는 느낌 쪽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조금씩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믿지 않는 생각들로 진술함으로써 숲속으로 내던져 변화 없이 끝나는 일, 그게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는 회전목마 안에 타려고 하면은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에 진동적인 다리를 놓아주는 아주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현재 스스로 뚱뚱하게 느끼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느낌을 더욱 악화시키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여러분은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경우 종이를 한 장 가져와 보는 거예요. 한가운데에 원을 그려요. 그리고 그 원 안에 써보는 거예요. 나는 날씬한 느낌을 원해. 이제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느낌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을, 즉 그것을 여러분들이 숙고할 때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을 찾아내 봅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을 숲속으로 내팽겨치지 않을 생각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날씬해질 수 있어. 근데 이 생각은요, 내가 지금 실제 믿고 있는 것, 아까 나는 되게 뚱뚱해졌다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이거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싶어도 다시 날씬해질 수 있어. 이걸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기분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진술문은 여러분을 숲속으로 내던져버리는 그런 진술인 거죠. 다음 진술문은 어때요? 내 여자 형제들은 날씬하고 예뻐. 이 생각, 이거 역시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가리키고 있고 나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더 깊게 실감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생각 또한 여러분을 숲속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다음 진술문, 나는 효과가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거야. 이 생각은 그 앞의 생각들보다는 약간은 더 낮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기분 좋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지만 효과가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은 단지 과거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각 또한 여러분을 숲속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다음 진술문, 지금의 나와 같은 상태였지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냈던 사람들이 있어. 이 생각, 이거는 아마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기분이 약간은 더 나아지는 것을 느끼죠. 그치만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그 초점 바퀴, 그 바퀴에 머물러 있게 할 만큼 충분히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은 여러분을 숲속으로 내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회전바퀴 원의 12시 방향에 씁니다. 그런 다음 다시 좀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어때요, 이 생각? 이거는 또 다른 머물러 있게 하는 생각이죠. 이거를 1시 방향에 써요.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낼 거야. 이거는 X,
숲속으로 내던져지는 그런 생각? 옷을 입을 때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아. 이것도 숲속으로 내던져지는 거? 새 옷을 사는 것은 재미있을 거야. 이거는 괜찮아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는 생각 2시 방향에 씁니다. 내 몸이 더욱 상쾌하게 느껴질 거야. 3시 방향에 써요. 머물러 있게 만들거든요. 초점을. 그 다음 더욱 활력 있게 느끼게 될 거야. 이 생각 4시 방향에 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내게로 오고 있어. 나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점점 기분이 더 좋아져요. 내 자신의 체험을 통제하고 싶어. 나는 변화를 기대해. 기분 좋은 느낌이 좋아. 내 몸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이 좋아. 내 몸이 기분 좋게 느껴져. 여기까지 쓰면 이게 11시 방향까지 쓴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초점 바퀴 한가운데 적었던 그 문구, 그걸 강조하기 위해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지금의 나와 같은 상태였지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냈던 사람들이 있어. 이 생각.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처음 생각과 더욱 진동적으로 조화를 느낀다는 사실. 이거를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분 전만 해도 우리는 그 진동 근처에도 있지 않았죠.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초점 바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저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가진 힘을, 그 핵심, 당신이 가진 힘의 핵심, 이것은 현재에 있어요. 당신이 과거를 생각하거나 현재를 생각하거나 또는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바로 여러분이 지금, now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파동은 지금 존재합니다. 진동의 발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근원의 생명력을 호출하는 것과 그것이 자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 그 사이에서 창조를 위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당신이 다음 며칠간 초점을 맞추길 바라는 단어를 제시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당신은 새로운 프레시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서 있는 자리의 새로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떻게 이 새로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쉽게 새로운 결과들을 가져다 줄 새로운 소망에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를 어떻게 정렬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초점 바퀴 과정은 당신의 진동이 소망과 일치되도록 신념의 다리를 놓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가 찾아낸 최상의 도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한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세무신고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창조하는 일에도 적용되는 창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소망을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소망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진동, 그것을 여러분의 소망과 조화 이루는 거. 이 도구 중에 하나가 초점 바퀴인 거죠. 초점 바퀴 과정.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퀴 위에 머무르게 할 문구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사실에 충분히 가까워서 우리를 숲속으로 내던져지지 않게 할 만한 문구를 찾아서 적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세무신고 예를 들어볼게요. 세무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즐거워.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숲속으로 내던져지는 문구예요. 그리고 정부가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쓸모없는 데 낭비를 하는 것은 멋진 일이야. 라고 적는다면 역시 숲속으로 내던져지는 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망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그런 문구를 찾아내는 일이라는 거. 나는 최고로 멋진 삶을 살고 싶어. 내가 할 일을 완수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야. 제 시간에 일을 해내는 것이 좋아. 정리된 느낌과 책에 잡힌 느낌이 좋아. 이거 어때요?
저는 좋아요. 근데 어떤 거는 너무 강력한 진술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분을 통해서 그 진술이 여러분을 그 생각에 머무르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해 나가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느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그들은 아마 지금은 이런 일을 해결했을 거야. 어때요? 이 진술. 여러분을 초점받기 위해 태우는 진술인 것 같아요. 국세청의 과세 체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체계를 통해 움직이지. 자, 여러분 이 말에 의해서 습속에 내던져 주셨어요? 아니면 바퀴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아래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릴 진술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해가 갈수록 나는 이 일을 더 잘해가고 있어. 일을 더 쉽게 처리하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더욱 쉽게 처리하는 법을 찾게 될 거야. 세금은 일들을 체계화시키고 해결해 가도록 나를 돕고 있는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어. 어떤지 기분을 살펴보세요. 이 기분이 좋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자, 여기 이 책의 약간 핵심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처리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삶의 환경이 실제로 바뀐 것은 없죠. 여러분은 여전히 내야 할 세금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자리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초점바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보다 더 쉽고 명료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쉽게 기억이 떠오르죠. 잊어버리고 있던 어떤 것들이 더욱 쉽게 기억나는 거. 요컨대 파일 속, 서류함 속, 폴더 속, 또는 가방 밑바닥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조각들이, 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 조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모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내면 존재가 도움을 주고자 일관되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에너지를 소망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내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이게 약간 제가 똑개유가 훈육책에 넣은 EFT라는 그 기법하고도 좀 닮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좀 이런 류의 그 책들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흥미있게 저는 많이 보고 있고 삶에도 좀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한번 해보시면 삶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이 거대한 성을 주시하든 조그만 단추를 주시하든 상관없이 주시하는 여러분의 그 행위,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생명력을 불러옵니다. 그런 생명력의 느낌, 이게 바로 삶의 본질이에요. 생명력을 불러오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컨대 태평양을 횡단하는 크루즈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느끼는 기쁨, 이것만큼이나 여러분이 세무신고 준비를 하는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약간 그런 거랑 같아요. 제가 그 마이클 싱어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강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 마음 상태랑 되게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건데, 내가 뭐 하와이에 있건 어디 있건 결국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평화롭냐, 기쁘냐, 이게 관련이 있는 거지.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핵심인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근원 에너지를 호출하지만 그런 다음에 스스로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러한 근원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예전에 온갖 습관들이나 익숙한 그런 진술들, 이거를 우리가 이미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 에너지는 우리를 아주 세차게 휘저어 놓게 돼요. 그치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초점 바퀴 과정을 통해서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전보다 더 오래 특정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자신의 그 끌어당김 자력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이 초점 바퀴 과정을 우리 삶의 갖가지 주제들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초점 바퀴도 느낌 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정 범위를 1단계부터 22단계까지 감정 안내 눈금으로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1단계가 제일 파워풀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최고조에 있는 거, 기쁨, 그러니까 안다는 거, 권능, 자유, 사랑, 감사. 2단계가 열정, 3단계가 열의, 열망, 행복. 4단계가 긍정적인 기대, 신념. 5단계가 낙관, 6단계가 희망.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근데 진짜 제일 안 좋은 거, 파워리스한 상태, 제일 저 밑에 거는 두려움, 비탄, 암울, 절망, 무력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고 어떤 더 내가 원하는 소망으로 가고자 하는 이때는 우리가 거의 그 중간 그 후반에 있는 감정들, 예를 들자면 비관, 좌절, 짜증, 초조, 압도감, 어떤 거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압도당했을 때요. 그리고 실망, 의심, 걱정, 비난, 낙담하거나 화가 난다거나 이럴 때 이 초점 바퀴 기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오늘은 할게요. 감정 연습, 육아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육아와 관련 없는 그냥 아이를 낳지 않은 분들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습을 통해서 감정 안내 눈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좀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더 편안한 그 안도감의 레벨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삶 속으로 흘러들도록 우리가 허용하면서 더 기분 좋게 느끼고 이런 것들 너무 좋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북 로스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같이 봤던 책은 감정 연습, 제리 에스더 힉스 그 부부가 쓰신 책입니다. 요거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 감정을 우리의 삶에 우리 소망과 가깝게 잘 이용해서 원하는 삶으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오늘도 모두들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